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박현택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요즘에 추운데 많이 나가셔서 그런지 조금 얼굴이 타셨습니다. 예, 원래 까만데 더 탔습니다. 예.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먼저 좀 생각난 대로 여쭤볼게요. 우리 박현택 의원님도 고검장 출신이시잖아요. 예. 윤곽근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고검장 했죠. 예. 검찰 시절에 좀 같이 겪어보셨나요? 예, 예. 한 2번 정도. 그때도 옆부서에서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그랬습니까? 원래 지극히 정상적이고 괜찮은 선배였습니다. 그럼 갑자기 약을 잘못 먹었을까요? 국힘에 들어가면 이상해지고 윤석열 피의자 옆으로 가면 비정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윤곽근 변호사도 윤곽근 선배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생을 검찰에 몸담았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검장까지 했으면 그야말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지냈는데 어떻게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영장 자체가 적법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법률과 또 그 상식과 논리를 가진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을 윤석열 피의자 측근에 있는 사람들과 국힘 의원들 여기만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중에서는 아마 그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이 그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제 태극기 모욕 부대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그분들 외에는 동조하는 세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번에 국회에서 법사위 개최했을 때 그 대법관인 그 천대엽 예. 법원 행정처장도 법원의 영장 그 이번에 발부는 당연한 그 주류 견해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해당한다. 이걸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그걸 도대체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요. 예. 아니 현직 검찰 간부가 아니고 변호사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윤석열이 그토록 애정을 갖고 키웠던 그 검찰의 지금 간부 특수부 검사들도 내란죄가 해당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또 이미 체포를 하기 위해서 소환을 2번이나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윤석열이 가장 믿었던 검사들도 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측근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정신 외출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예. 그거 말고는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제 그 윤곽근 변호사 말 중에 가장 실망하고 분노했던 표현이 그거였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아니 내란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범죄자 윤석열이 범죄자이든 아니든 곧 대한민국과 동일한 그 개념이라고 봤을 때 짐이 곧 국가다라고 봤을 때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하나의 공직자에 불과하고 국민이 선출해 놓은 그 피선출직 공직자이고 또 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12세기 어떤 영국에 가거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 한 19세기에 프랑스에 가서도 인정을 못 받을 얘기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좀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혼자 사는 얘기는 아닐 거고 윤석열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의 그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의 생각을 그렇죠? 그렇게 전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지금 가면 갈수록 작년 하반기 이후에 갈수록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저마저도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이 뭐 쿠데타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설마 저 망상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고 저렇게 법의 어떤 그 지배까지 법치까지 거부하는 저 행태를 보면 아마 지금 어떤 그 정상성을 상실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예. 그 믿는 근거는 천공 스님의 그 예언 아닐까 싶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그 뭐 100일이 뭐 지나면은 지나면 산다? 뭐 기운이 다시 뭐 바뀌어서 대통령 권좌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천공 말 듣다가 이렇게 된 것은 생각 안 할까요? 그러니까요. 다 무속인들이 지금까지 이 길로 이끌어왔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요. 아, 계엄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엄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검사 시절에 영장 집행해 보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집행하실 때 반발하고 막 이렇게 대들고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은 있어도 아, 이것이 불법이다. 예. 법원을 바꿔서 영장을 발급해와라.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으로 청구를 해라. 그다음에 너한테는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걸로 다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윤석열 피의자가 유일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예. 무시하고 사는 사람일 때만 가능한 처신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법 때문에 살아놓고도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예.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발언 같습니다. 그야말로 본인 자기 부정 아닙니까? 예. 저는 이번에 그 영장 집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공수처가 가가지고 허탕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오동훈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이죠. 맞습니다. 영장 집행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발부는 해봤어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영장 집행 경험이 없으면 공수처 검사 중에 영장 집행이 있는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같이 들어가는 경찰들 의견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 양반 어리버리하고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윤석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요. 자기를 임명해 준 윤석열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 아니냐라는 예. 오해까지 받는데 저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그렇지는 않을 않습니다만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난 6월에 임명된 뒤로 지금까지 7개월 넘도록 8개월이 다 돼 가도록 윤석열 피의자가 윤석열 과거의 대통령 지금은 윤석열 피의자가 좋아하는 대로만 움직여 왔던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해병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검경이 서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윤석열을 어떤 체포하기 직전 상황까지 갔던 그 상태에서 이첩용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20 며칠이 지금 지나도록 수사의 시계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 시간 벌기, 예. 기간 때우기에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고도 억울해할 이유는 없는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법사위에서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검사 생활하시면서 사람 보고 이제 이 자식이 거짓말하는지 아니는지 어느 정도 예.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이 공수처장은 나와서 국회의원들한테 막 혼날 때는 그냥 뭐 깨갱하면서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뭐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이 평가하시기에 좀 표리가 부동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질적으로 줏대가 없는 사람 같습니까? 예, 좀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하고 주저하고 연구하다가 다 시간을 보내는 실행을 못하는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햄리댕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아니면 결정장애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윤석열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본인의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하는 거 좀 우리가 지켜보려고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금 공수처가 지난번에 영장 집행 실패한 뒤로 국민들이 아주 공수처 보는 눈이 싸늘해져서 이제 차라리 해체해라 자폭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하면 더 그런 여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만 차제에 아예 지금 공수처 빠지고 경찰한테 다 수사를 넘겨라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방법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견해를 지지를 했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잠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공수처보다도 경찰이 더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또 경찰이 의지도 높다는 것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경찰한테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찰에 넘기면 이제 너희들은 정상적인 수사권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윤석열 피의자가 주장을 하면서 이제 협상을 시작하자 이렇게 그 입장을 내세우면서 소환 일정을 이제 잡자 장소를 어디로 하자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자, 몇 회에 나눠서 하자, 변호인 선임계 내에서 좀 더 추가해서 방어권을 행사한 다음에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벌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시간 끌기에 들어갈 빌미를 준다. 예, 그래서 구정을 설 연휴를 넘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회복의 복귀의 시간이 올 거라는 이런 망상을 가질 텐데, 그거 천공 스님의 예언은 당연히 맞지는 않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가 신인도 문제도 있고 민생 경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 경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피의자의 행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로 보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제 굳은 신념입니다. 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겠군요. 예.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조사는 이미 다 결론이 나 있고 예. 검찰의 공소장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 있기 예. 때문에 조사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그 역할을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해준다면 국민들이 그 공적을 충분히 인정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공조본 체제로 계속 그냥 가는 것이 예. 현실적이다. 예. 형식적인 권한은 공수처가 갖고 예. 실질적인 역할, 가장 중요한 특히 체포, 이 활동을 경찰이 주체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보시기에 체포에 대한 경찰의 의지는 어떻던가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공수처도 이제는 결연한 의지를 지난 그저께 법사위 때 처음 한번 느껴봤습니다만은 공수처도 좀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경찰이 행안위원들의 전언을 들으면은 굉장히 좀 의지가 있어 보인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공수처를 돕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본인들이 주체라는 어떤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찰력도 동원하고 저항을 전제로 그걸 풀어나갈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장비도 준비해서 반드시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가장 유력한 D-Day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일 걸로 짐작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할 줄 알았는데. 예, 오늘 할 걸로 예. 예측을 했는데, 아마 경찰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자로 그 경호처장하고 본부장을 지금 소환을, 예. 3차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체포영장을 내일 청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저녁에 청구해서 모레 받게 되면 일요일 날쯤 집행하지 않을까. 아.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을 잡는 건 좋은데 윤석열 자체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경호처장, 거기를 감싸고 도는, 거기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 이 사람들을 잡아 놓으면은 실제 문제가 없는 그 하급 경호원들과 분리만 시켜 놓으면 이건 바로 무너지죠. 예,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잡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일요일쯤 집행할 것 같다. 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이니까 3차까지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 발부받고 그러겠지만, 이런 자들이야 지금 경호처장 이런 것들 한 두 번쯤 불러가지고 안 나면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법에 의하면 출석에 불응하거나 심지어는 출석에 불응할 염려만 있어도 예.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놈들한테 3차까지 가고 그래요. 아마 그 내부 지침이나 관행상 예. 3차까지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 아마 그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평등권을 추구한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애초에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 그걸 법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굳이 내부 지침, 내부 관행을 그렇게 중시하는지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나 봅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은 일단 내일까지 출석하라고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내일 출석 안 하면은 저녁에 영장 청구하고 그 다음날 발부하면은 토요일 날 준비해서. 토요일, 그러면 예. 일요일 날 들어가가지고 이놈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갔는데 무언 짓을 할지 모르는 자니까요. 발포 명령을 만약에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따르겠죠? 제가 보기에는 발포 명령을 안 따를 것 같습니다. 예. 경호원들이 지난번 1차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우리가 이런 일에 동원되는 게 맞느냐라고 회의감들을 많이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은 뭐 무조건 복종하는 이제 경호처 그 분위기, 예. 문화가 있어서 억지로 따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대문도 열어주고 1차선 저지 실패하니까 2차선, 2차선 저지에 실패하니까 3차선에 최종선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그때 보면은 정하는 방식이 밀쳐내는 게 아니라 스크럼을 짜고 버텼지 않습니까? 예. 이건 운동권 학생들이 하던 방식 아닙니까? 노조에서 하는 방식이고 이 얘기는 결국은 가해를 차마 할 수가 없는 소극적 저항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은 이미 소극적으로 명령만 따를 뿐이고 체면 치레만 해줄 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포 명령도 따르진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경찰이 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정말 그 어떤 그런 그 발포 사태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좀 놀라지 않도록 예. 차근차근 설득해 가면서 하루 내내 걸린다. 뭐 정광석화처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걸린다는 각오로 차례로 장애물 드러내고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이러면서 전의를 상실하게 해서 집행하는 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마 발포 명령 내리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자가 실제로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자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저께 보면은 윤석열로 보이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점검하고 이렇게 막 하는 모습 보셨죠? 예. 그걸로 봐서 되게 이제 체포영장 집행할 때 우리가 보면 예상 도주로도 파악하고 미리 차단하고 또 배치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이자가 소굴에서 나와가지고 그 옆에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도망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노루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좀 미리 지켜놓고 예상 피싱 공간 같은 데도 미리 병력을 좀 배치해놓고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필요가 있고 경찰이 특히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예. 시위 진압 또 뭐 경비 또 경호 그리고 또 뭐 체포 범인 검거, 체포. 이런 부분은 누가 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시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점들까지도 다 고민하고 대응하리라고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이렇게 그 체포하러 갈 때 수사관 말고 경찰 지원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뭐 많은 그런 저항하는 집단들을 수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예.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 주로 수사관들과 또 경찰들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마는 옛날에 그 어느 그 뭐 그룹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경찰 협조도 좀 받고 소방관 협조도 받고 있는데 11명이 가서 그 50명을 잡아오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11명이. 예. 예, 그러니까 경험과 의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조직력을 보여주고 저항해도 필요 없다. 너희들이 버텨도 우리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끝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설 뜻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호원들이 저절로 그냥 스크럼을 푸는 형태로 아니면 밀치면은 밀려주는 방식으로 응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경호처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경호처를 그대로 둬야 되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파악하시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나라 경호처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좀 후진국들이 직속 기구로 많이 두고 있고 예. 외국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소속을 두어서 뭐 경찰 조직으로 예.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특히 그 이제 경호로 제일 유명한 나라가 미국인데 예. 미국은 뭐 비밀 경호국이나 뭐 비밀 경찰국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국토안보부 소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은 재무부 소속이었던 적도 예. 있었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국토안보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소속 문제가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게 대통령 경호만 잘하면 어디에 소속을 두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대통령 자체가 범법을 저지르고 버티는 순간 이 경호원들이 사병이 되고 가병이 되지 않게 하려면 명령권자를 별도로 둬야 한다. 예를 들어 뭐 행정안전부라든가 뭐 총리실이든 행정안전부든 별도의 기구를 둬서 그 경호원들이 우리는 윤석열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지만
대통령 개인의 사병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가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인식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떤 윤석열 그 내란 수계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소속 문제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폐지법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까? 폐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대통령을 지켜야 할 테니까요. 경호처를. 예, 그러니까 경호처를 폐지하고 예, 예. 경찰 뭐 산하로 간다. 예, 뭐 이렇게 예. 하면 되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폐지한다. 예. 아니면 행정안전부든 뭐 경찰청 산하든 행정안전부 소속이든 예. 그 소속으로 대통령 경호 조직을 둔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은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호실에서 경호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옛날부터 이게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었습니까? 예, 항상 대통령 산하의 경호실장이었다가 또 경호처장으로도 이름을 바뀐 적은 있습니다만은 주로 대통령 직속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MB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비서실장을 대통령 실장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그 산하에 잠시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실장 산하에. 대통령과 그 실장, 그 처장 사이에 중간에 또 다른 간부가 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방법도 옳지는 않다고 보는 게 지금 이번에 이걸 지금 뒤에서 충동질하는 사람이 그 정진석 예. 비서실장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소속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예 조금 어디 행정부처 산하로 두는 것이 맞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진석 실장 있을 때 뭐 경호처로 바꾼 것은 아니지만 정진석 실장이 MB 때 정무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저런 뭐 코치를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예. 듣는 바에 의하면은 그 지금 그 박종준 예. 그 경호처장이 그 같은 공주 출신인 정진석의 추천으로 그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저런 과도한 짓들을 하고 범죄자가 되어도 좋다. 감옥에 가도 좋다는 저 자세로 은혜를 갚으려고 저 짓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공수처장 의지 부족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체포를 하러 가려면은 경호처장 차장은 지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내란 음모에 가담 안 했겠습니까? 뻔하죠. 예.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갔어야 그게 기본 상식이고 당연한 건데 하는 거 보면은 의지도 오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문 듣기에는 5시간 만에 철수를 하고 예. 공수처로 돌아왔을 때 그 뭐 저 봉고차 같은 데서 예. 끌어내린 다시 그 실어 내리는 물건을 보니까 생수 몇 병이 있었다고 예.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잡을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아마 대문 밖에서 있다가 쫓겨날 경우를 대비하고 했다가 문을 열어주고 1차선, 2차선 이렇게 양보를 해주니까 오히려 당황을 했던 경우 아니냐. 예.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말 한 방에 다 끝내야 되는데 경호처들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최상목 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예. 이 양반도 정말 답답하기가 제가 보기에 오동훈하고 최상목하고 둘이 아마 비까비까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예. 확실히 본인이 정리를 해야 그것이 대통령 대행 아닙니까? 그런데 충돌이 없게 하라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충돌이 없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만약에 공수처장이라고 한다면 예. 경찰과 협의를 해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자기 직속기관에서 빚어지고 있는 저 내란 옹호 사태, 특수 공무집행 범죄를 막지 않고 만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저 상태, 이것이 부작위에 의한 방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저기를 입건을 해놓자. 당신 계속 말리지 않으면은 퇴임 후에 감옥 갈 생각해라. 라고 입건 조치도 취하고 그걸 통보를 해주는 것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왜 말을 들을 사람이 없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공문을 보냅니까? 잘못됐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 자기들이 가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를 못 하는 것, 그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예. 좀 뭔가 좀 얼라트 시켜야죠. 예. 이러다가 나도 좀 안 되겠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저 최상목도 빨리 날리고 뭐 좀 착착착착 하고 싶은데 또 계속 탄핵만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정권의 그 특성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 맞습니다. 탄핵을 해도 예. 그다음 기다리는 사람이 예. 쓸만한 사람일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국방부 차관 한 예. 명만 자기 의무가 뭔지를 딱 아는 분 같고 나머지들은 뭐 도체가 윤석열 피의자의 졸개들이라고밖에는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너무 통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자 밑에서 임명한 놈, 이자가 임명한 놈 치고 쓸만한 놈이 한 놈도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어제 뭐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만은 이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다시 이제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란 특검법에 2명 부족했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셨습니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 상황이 좀만 바뀌면은 극복이 가능한 숫자라는 희망도 갖긴 같지만 그래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저 박찬대 어제 원내대표가 표현을 참 잘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이렇게 다 멸망을 하는 예. 이런 그 결과가 나타날 때 거기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힘에 국민의 그것도 대표라는 사람들 중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 그 사실. 내란범을 수사하지도 말고 김건희를 수사하지도 말고 계속 지켜주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의인이 10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했고 결국은 저 소멸될 정당이구나. 망하는 길을 향해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그 6명의 의원한테는 너무도 미안한 일이지만 저 정당은 없어져야 한다. 해산 대상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유황불에 타 죽을 집단인 거죠. 뭐 미안할 거 없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10명이 비록 안 됐지만 그 와중에 또 살아남은 사람은 있으니까요. 아, 예. 그 6명이라도 살아남을 예. 거라고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내란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제3자 추천으로 오늘 다시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국힘 의원들이 거부할 명분이 있냐 없냐. 예. 제가 보기에는 저 6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이지 논리에 따라서 예.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오갈 사람들은 아니니까 기대할 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최상목 그 부총리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를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떨어지기 예, 때문에 예, 예. 거기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는 이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왜냐하면은 뭐 얘는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이게 일방적으로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부했지만 이것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더구나 저 법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예. 좀 더 논리에 충실하기를 그 지지자들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논리에 충실해 보기를 한번 이제 마지막 기대를 해야 할 것 오늘 같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 제가 100% 동의하다가 지금 여기서 조금 삑사리가 났습니다. 법대 출신 이제 못 믿겠어요. 법대 출신이가 믿으라가 아니라 그래도 논리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겠냐. 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요즘에. 그나저나 이제 의원님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보시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어쩌다가 이 나라가 저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도 대립은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대립이 이런 주장과 이런 의견 간의 대립이었지, 한쪽은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한쪽은 완전히 상식에도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간의 대립은 아니었거든요. 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이 예. 어떤 정치를 그 좌우하는 그 경향 때문에 보수 지역의 보수당을 좋아하는 지역의 유권자들도 한쪽에 뭔가 뭐 편면적인 현상을 보이고 그 중에서도 비율은 적지만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좌우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걸 기대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게 국힘의원들 40명 정도가 저 한남동으로 몰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인 태극기 모욕 부대들 여기를 선동을 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밥을 먹자고 하니까 응원 사람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 어떤 지키는 그 의리보다는 이 사람들의 표가 더 중요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사놔야 다음 선거 때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안 하고 또 보수 지역의 그 강경파들이 또 낙천 운동을 안 할까봐 그걸 기대하고 갔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적인 의리, 그러니까 공적인 의리는 떠나서 사적인 의리도 없이 지 개인의 표만 계산하는 정말 그 장사꾼들이다. 아니 장사하는 분들을 비하하겠군요. 저 정말 그 정치 장사치죠. 예. 뭐 장사 속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도 분류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 정치꾼들의 모습인 거죠. 예. 오늘 아주 긴 말씀 다 이렇게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예. 오늘 아침에 참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예. 1심에서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당연한 건데도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 참 씁쓸한데 그 1심은 군사법원이어도 이제 군 검찰이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이 있으면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항소한다면 서울고법으로 갑니까? 2심은? 저 군사법원 내에 2심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아, 군사법원에서 2심을 합니까? 2심하고 아, 그럼 아까 우리 최종심은 그 대법원. 예. 대법원에서 최종심이긴 한데 1, 2심은 군사법원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2심부터는 아니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 재관념은 항상 예. 군사 1심 법원, 보통 군사법원, 고등 군사법원이 있고 대법원 체계로만 생각을 하는데 예. 혹시 뭐 또 무슨 아마 사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혹시 군 법무관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저도 생각하기에 군에서 1심, 2심이 있고 최종심을 대법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박정훈 대령 변호인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2심을 서울고법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길래 그분이 얘기했으면 그분이 더 정확할 바뀔 겁니다.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2심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지금 1심에서도 무죄가 났는데 하물며 이제 윤석열 파면되고 윤석열이 저지른 죄상들이 다 드러나고 그러면 2심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결과도 그럴 것이고 아마 군검찰도 양심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법원은 그래도 처음부터 영장도 기각을 했고 또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신 내역 조회라든가 이런 걸 다 해주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런 거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밝히는데 기여를 해왔던 나름의 양심이 살아있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그래도 좀 기대를 해왔고 군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기도 아마 개과천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박균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김은숙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의원님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댓글 주셨고요. 매일 새롭게님 박균택 의원님 확실한 한마디가 믿음을 줍니다. 응원합니다. 혜리님 박균택 의원님 최고 적극 응원합니다. 너무 많은데 한 번만 더 소개할게요. 한현주님 차분하고 반듯한 품격 있는 박균택 의원님 믿고 지지합니다. 그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과분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혹시 백봉 신사상이라고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정말 품격 있고 그 정치도 잘하면서 정말 그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한테 백봉 신사상 드리잖아요. 예. 저는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이 받으실 겁니다. 저 야당 의원이 받으면은 열심히 못 싸운 결과일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신사적으로 잘 싸우는 분들이 받아요. 예. 그저 헐렁헐렁 하신 분들은 안 주고 지금까지 백봉 신사상 받은 분들 보면은 다 그 대선 지도자, 대선 후보감이 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저도 꿈을 갖고 언젠가 받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주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박근택 의원님 만나봤습니다.